강용일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왜? 뭐가 문제가 많아?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상가를 임장하는데 기존에 술집으로 운영한 듯한데 야반 도주 관리비도 2년 밀렸더라고요. 가게 안에는 집기유,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식탁 등등 특히 주방의 설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제가 장사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낙찰 후에는 이런 동산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강제 집행하여 동산 경매를 넣어 제가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맞죠. 원칙적으로라는 얘기는 그 동산은 제 게 아닙니다. 경매를 낙찰받고 점유자가 없고 그냥 짐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은 없어도 짐은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그 강제 집행을 하면 그 창고에 보관되고 그 창고에 보관되는 일부 2, 3개월, 1, 2개월치가 또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찾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창고를 관리하시는 분은 그걸 동산 경매로 넣어서 공매를 붙이는 그런 시스템을 하곤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중간을 얘기해요. 중간. 완전 실무. 그 동산이 과연 다 내 게 아니냐. 슬슬 이제 편법으로 가는데요. 부동산에 붙어있는 동산.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은 동산인데 시스템 에어컨이야. 가구는 동산인데 빌트인이야. 이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싶다는 가정이 있다면 부착되어 있는 거는 사용해도 법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판왕은 이거 도망간 거고 이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럼 그냥 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한다. 완전 실무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완전법 집행해서 동산경매 처리한다. 그건 본인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래 걸리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 2번 빌트인은 내 거다. 움직이는 것만 가져가라. 3번 그냥 내가 쓴다. 안 나타나면 땡큐고 나타나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할 생각을 하자. 끝났습니다. 대망님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랑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극을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 자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현찰로 100억이 있는데요. 어제 있었는데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렸고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둘 다 무일푼이야. 그냥 몸뚱이 하나만 있어. 둘 다 잔고는 빵원이고요. 그 100억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빠릅니까? 제가 빠릅니까? 로또를 맞은 누군가와 제가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고 그 재산이 없어졌다면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투자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100억이 과거에 걸렸던 시간보다는 더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짧게 걸릴 거고 로또로 부자 된 사람은 잊어버렸다면 로또밖에 방법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본인의 레벨, 본인의 능력이 돈을 버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부동산이 그 돈을 버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동산 배우러 오셨죠? 근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돈이 없다. 아니면 돈이 조금밖에 없다. 지금 누군가는 1억을 투자하고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다. 이 차이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저 또한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단 한 푼도 없이.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역량, 능력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5억짜리 볼 거예요? 50억짜리 볼 거야? 5천만 원에 맞는 레버리지 활용하면 2억 정도까지만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2억이 아니라 20억짜리도 보고 200억짜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돈이 없는 자의 자신감이죠. 어차피 돈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전자는 2억어치 사람이 되는 거고 후자는 200억어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5천만 원의 돈 때문에 최대 2억까지밖에 못 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오히려 돈이 없었던 저는 200억, 2천억짜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못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내가 내 돈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한번 잘 사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너무나도 소심한 목표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성장시켜서
내가 사는 것마다 부동산을 잘 사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가셔갖고 꾸준히 공부라는 건 뭐 책상에서 이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임장활동이나 강의 듣는 거나 영상 보는 거나 책 보는 거나 모든 전반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1억짜리도 보고 10억짜리도 보고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억짜리가 이제 5억의 경매에 나온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돈 없다고? 누구는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뺑 그만한 물건 보고 다니는 거고, 누구는 전반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거나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 엄청난 물건이 나오면 첫째, 여러분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할 겁니다. 둘째, 그것조차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돈이 있는 사람을 협조를 구할 겁니다. 셋째, 그것도 안 되는데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다. 그럼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보수를 드리든 아니면 참여의 기회를 드리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돈을 주고 그걸 하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 물건들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게 중간점이 있습니다. 초보 때는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어? 이러다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은 시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을 본인이 돈을 끌든 남의 돈을 쓰든 나한테 갖고 오든 그렇게 시작이 되면 돈 벌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열심히 하면 많이 벌겠고요. 덜 열심히 하면 덜 많이 벌겠죠. 하지만 잃거나 실패하는 일은 그때부터 없습니다. 내 돈 갖고 그거 하나 잘 사보자, 이런 조그만한 꿈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사는 것마다 물건을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는데 선화지입니다. 3번 유찰돼서 현재 34%인데 이거 사도 될까요? 잠깐만, 한 모금 목 좀 축이고. 이런 선화지가 뭐예요? 선화지는 고압선 밑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34%가 됐는데 사야 될까요? 하셨는데 너무 질문이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선화지는 고압선 밑에 있는 땅이고, 그 고압선 밑에 있으면 안 좋습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 나왔어요. 막 그 고압선 밑에 있는 마을에 돼지, 소 막 이런 것들이 막 괜히 죽어 나가고,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아프고 암 발병률이 좀 높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거는 마무리가 안 짓지고 그냥 끝난 것 같아. 근데 뭐 그렇든 저렇든 사람들이 이미지가 썩 좋지도 않고,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막 소리도 납니다. 가까이 가면 전기 흐르는 소리인가 봐요. 막 그렇게 내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류마티스한테 좋다라는 또 소리가 있어요. 류마티스. 그것도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걸 팔려고 시세권 내놓으면 잘 안 팔릴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고압선 밑에 있는 선화지도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선이 어떤 한 땅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송전탑을 가로질러고 쫙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땅이 팔렸거나 또는 내놓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에 맞게끔 한 반값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가의 34%라는 얘기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한 50% 정도의 입찰을 하면 낙찰 받을 가능성도 있고 낙찰 받아서도 가치가 훌륭하다. 추가적으로 고압선 또는 선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보상받는 토지들이 있죠. 그런 토지들이 이제 선화지에 있으면은 한 옆에 있는 땅에 비해 한 30% 저감해서 보상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팔리는 건 옆에 있는 땅보다 더 많이 싸게 팔리거든요. 그럼 보상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가서 주수세요. 줍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는 거에 비해 보상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신도시 인근에 있는 고압선도 없어질 겁니다. 땅으로 다 묻히거든요. 개발될 여지가 좀 오래 걸리는 거다 그러면 신도시 내를 구입하시고요. 개발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 신도시 내도 비싸졌거든요. 보상가에 육박합니다. 매매가가.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선화지를 한번 구입하는 계획을 세워봐라 라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